먼저 헬스 토픽입니다. 지난 시간에 건작품 식단의 어떤 10가지 원칙에 대해 가지고요.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단에 대해 가지고 처방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 10가지 원칙에 준해서 또 여기에 이 10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 상태, 질환, 그다음 체질적인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이렇게 적절히 조절을 해서 이제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이 건작품 식단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어떤 이제 도구 중에 하나인 이제 디톡스 밀에 대해 가지고 드디어 이제 말씀을 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자, 디톡스 밀, 뭐 영어로는 디톡스 밀 프랩이라고 이렇게 제가 명칭을 붙여놨는데요. 밀 프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식사를 뜻하는 밀과 그다음 preparation이라고 하는 준비 이 용어를 모두 이렇게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밀 프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의미는 이제 미리 준비를 해두고 이제 식사 때마다 이렇게 간편하게 꺼내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식사 방법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톡스 밀이라고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디톡스 밀 프랩이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두고 여러분들께서 식사할 때마다 어떤 건작품 식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로서 활용을 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디톡스 밀이라고 하는 부분은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께서 건작품 식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아주 훌륭한 도구입니다. 건작품 식단의 어떤 중요한 원칙이 바로 친환경 채소를 주식으로 삼는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 중요한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는 여러분들께서 댁에서 식사를 하실 때나 외출을 하실 때나 외식을 하실 때에도 언제 어디서든 이 친환경 채소를 마음껏 드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뭐 샐러드를 가지고 계속 다니실 수는 없는, 또 뭐 어디 외식을 하러 가셔가지고 언제나 뭐 어떤 이런 녹색 잎채소가 가득한 그런 어떤 메뉴가 있는 그런 어떤 식당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시잖아요. 하지만 이 디톡스 밀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이런 친환경 채소를 주식으로 드실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디톡스라고 하는 해독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용어는 사실 정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건 뭐 어떤 의학적인 용어로 또 이렇게 뭔가 교과서에 나온 그런 어떤 용어도 아니고 또 많이 사용을 되고 있지만은 뭔가 어떤 정의하기 애매하긴 하지만은 일단은 이제 이렇게 뭔가 이제 이 해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보자면은 우리의 어떤 이제 대사 과정, 정상적인 대사 과정에서 발생한 노폐물과 또 뭐 체내에서 발생한 그런 어떤 안 좋은 부분들, 뭐 독소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 그다음 해로운 물질들, 뭐 중금속을 포함한 그런 어떤 해로운 물질들이 원래는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서도 충분히 그걸 배설을 잘 합니다. 배설을 잘 하는데 그러한 능력들이 충분히 더 이렇게 뭔가 이제 역할을 또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디톡스라는 그런 어떤 또 단어를 가지고 왔고요. 또 그 과정이 또 우리가 이제 해독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이제 디톡스 밀이다라고 제가 명칭을 붙였어요. 말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 디톡스 밀의 포인트는 유기농 또는 최소 무농약 식재료를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식이섬유를 걸러낸 그런 어떤 그 주스나 아니면 즙이 아니라 이제 통째로 믹서기에 갈아서 이렇게 드시는 그런 어떤 음식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채소나 과일을 꼭 구분을 해서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건작품 식단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과일과 채소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일을 채소와 똑같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일은 엄연히 채소와 다른 어떤 식품이고요. 디톡스 밀은 과일 주스가 아니기 때문에 과일을 가능한 적게 넣으실 수 있다 그러면 적게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시피는 이런 이게 하나의 어떤 가이드를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는 게 레시피죠. 이거는 이제 오픈된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꾸미시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맛의 어떤 다양한 색깔의 디톡스밀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기농 채소를 일단 80% 이상, 그 다음에 과일은 20% 미만, 가능한 적게 사용을 하셔서 채소와 과일의 비율이 8대 2가 되도록 하시고요. 그럼 채소는 더 어떤 채소를 사용을 하셔야 되느냐? 비전분성 채소와 전분성 채소의 비율을 7대 3 정도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비전분성 채소와 전분성 채소는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분이 많이 들어 있느냐 아니냐, 즉 전분이라면 이제 녹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녹말도 당분이기 때문에 이 당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런 어떤 채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당분이 거의 없는 채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분이 많이 들어있지 않은 채소를 비전분성 채소라고 그러고,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를 전분성 채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 열을 가해서 익혔을 때 단맛이 나느냐 안 나느냐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뭐 케일을 쪄서 드신다든지 콩잎을 쪄서 드신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단맛이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하지만 고구마라든지 감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호박이라든지 이러한 채소들은 익히면 단맛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토마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익히면 단맛이 이렇게 좀 많이 강해지는 그런 채소들을 전분성 채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익혀도 단맛이 나지 않는, 거의 나지 않는 그런 어떤 채소들을 비전분성 채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채소의 비율, 채소 안에서도 이런 비율을 이제 지키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이렇게 믹서기에 넣어서 채소와 과일을 넣으면 잘 안 갈리기 때문에 이런 재료를 믹서기에 넣어서 갈기 위해가 액체 식재료가 필요한데, 그때 이제 물 또는 유기농 아몬드유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뭐 유기농 해조 파우더라든지 아니면 유기농 견과류를 이렇게 약간씩 넣으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 이거를 만들어서 팔았으면 누가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이거 만들어서 파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우리가 건강한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또 우리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좀 어떻게 보면 건강함에 대한 어떤 건강에 대한 주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유지하거나 건강한 자유를 되찾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적어도 하나쯤은 만들어 먹는 음식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디톡스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톡스밀은 제품이 아니라 우리가 몸속 건강함을 실천하는 그런 어떤 결과로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실천하는 하나의 습관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결과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디톡스밀을 뭐 어디서 파는 녹즙을 구해서 드신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뭐 제품화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제품으로서 이렇게 대체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이 정도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을 위해 가지고는 건강은 돈으로 사실 살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건강함을 되찾거나 건강함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실천을 하셔야 되는 거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습관을 만드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건강한 습관의 결과물이 이런 디톡스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디톡스밀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건강함을 지킬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에 대한 주권을 다른 어떠한 분들 또는 다른 어떠한 업체나 다른 기관에, 또 심지어 의료기관에도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건강에 대한 주권을 오롯이 가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디톡스밀에 대해 가지고요, 이거 5분이 넘었네요.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막 중구난방이 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와닿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실천하고 계신 것도 잘 압니다. 뭐 여기 이제 건자금 캠프나 훈련소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하고 계시고, 특히 지금 건자금 훈련소 과정에서 이 디톡스밀을 제대로 만들어서 실천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건자금 캠프로 이렇게 이렇게 건자고 훈련소로 수료를 안 시켜드리죠. 그래서 건자고 훈련소의 가장 어떤 첫 번째 수료 조건이 여러분들께서 건강한 이런 습관을 실천하는 것, 즉 디톡스밀을 매일매일 만들어서 드시느냐 아니냐를 가장 큰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톡스밀은 이런 이제 이 BM 한방내과에서 치료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치료를 받았고 난 후에도 건강함을 유지 또는 건강한 자유를 향해서 건강한 자유를 향한 여정을 하심에 있어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요소가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디톡스밀에 대해 가지고요, 아주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 또 앞으로 또 뭔가 또 좀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 또 뭔가 또 디톡스멜에 대해 가지고 또 조금 더 이렇게 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좀 또 이렇게 잊혀질 만할 때 다시 또 이 내용을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